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어, 두 문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인 건 아니고 회사에 이제 뭐 업무가 좀 있다 보니까는 오늘도 지금 늦게 왔고 한 10시, 지금 저녁 10시에요. 보통 저는 뭐 늦게 잘 때는 뭐 3시, 항상 12시 넘어서 자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본사에 이제 근무할 적에는 그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정시 퇴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현장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설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되다 보면은 일이 늦게 끝나고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이 이제 그런 날 중에 하나죠. 지난주부터 계속 좀 바빴고요. 그래도 바쁘더라도 가능을 하려고 하고, 너무 늦게 들어오면 이제 할 수가 없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47, 48번 오늘 새로운 문제 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설명 전에 복습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 보면은 느리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문제답 보면서 외우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좀 조절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꾸준히 봐주시고, 이게 두 문제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두 문제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가용한 시간이 생기면 뭐 세 문제도 가고 네 문제도 가고 뭐 이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쁠 적에는 못할 때도 있지만은 최소 두 문제를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문제.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는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이 몇 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1번 6배입니다. 요거는 뭐 전기공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번. 금속관 배관 공사를 할 때 금속관을 구부리는 데 사용하는 공구는 히키. 이거를 뭐 벤더라고도 현장에서 그냥 부르기도 하고, 파이프 벤더, 정식 명칭은 파이프 벤더입니다. 근데 히키도 파이프 벤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답은 1번. 43번. 접지 저항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4번 대지 저항. 44번. 접지선을 철쭉, 기타 금속체를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몇 센티미터 이격시켜야 하는가? 답 4번 100cm입니다. 45번. 금속관 공사에서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에 사용하는 재료는 어떤 것이냐? 링 리두셔예요. 링 리두셔. 그러니까 링 리두셔. 이게 동그란 원형이에요. 지금 이건데, 여기 이거 말고 나사산이 있는 거 말고 그냥 와셔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게 구멍이 이제 너무 커서 맞춰야 될 적에 이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링 리두셔. 그래서 녹화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 지름을 맞춰주기 위해서 리두서를 씁니다. 46번. 애자 사용 배선 공사 시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과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보기를 주어지고, 얘를 그 2인용 비닐 전선을 적지 않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인용 비닐 전선 또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그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뭐 고무 절연 전선이나 폴리에틸렌 절연 전선, 플로오르 수지 절연 전선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답은 4번. 오늘 문제입니다. 47번.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전 분야에 다 나옵니다. 전 분야에.
뭐 자격증에 있는 전 분야에는 다 나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약방의 감초, 상식적인 문제고 필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선의 재료로서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당연하죠. 가효성이 풍부할 것, 당연하죠. 고요 저항이 클 것, 요건 안 되죠. 고요 저항이 크면 전류를 잘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요 저항이 작은 게 맞죠. 만약에 이제 클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도전율이 높을 것으로 나오는 게 맞았겠죠. 4번 비중이 작을 것. 너무 무거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중이 낮을수록 좋겠죠. 보통 우리가 구리선을 쓰는데 구리선보다 비중이 낮은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변압기나 아니면 뭐 부스바 같은 음, 경우에는 알루미늄 바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선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뭐 필기서부터 실기까지도 뭐 기사 자격증 실기까지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비중이 작을 것. 무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비중이 가능한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도 비중이 낮은 가벼운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도전율은 우리가 이제 전류를 잘 흘리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도전율이 높은 것, 이거는 이제 고유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고유저항은 낮은 게 좋은 거고 도전율은 높은 게 좋은 겁니다. 3번 가효성이 높을 것, 뭐 가효성이 풍부할 것, 높을 것. 가효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선을 뭐 단선을 우리가 이제 구부렸을 적에 잘 구부려지는 게 좋겠죠.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굴곡이 있는 이제 배관에 전선을 놓고 작업을 할 적에 어렵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당연하죠. 기계적 강도가 큰 게 좋겠죠. 뭐 뭔가 이렇게 누르거나 이랬을 적에 막 굽히거나 뭐 구부러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가 이제 큰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시성이 작을 것. 어떤 화학물질이나 이런 그 가연성 가스에 노출될 적에 부식이 가장 적은 게 좋겠죠. 전선이 뭐 노출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배관 공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실링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 이게 좀 열화가 되거나 해가지고 이제 패킹 부분이 이제 찢어지거나 끊어지거나 이게 약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사이로 가스가 침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시성 가스가 노출됐을 적에 방폭은 좀 그래도 덜한데 우리가 노출 배관을 해서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정크션 박스나 콘크리트 박스 쪽으로 이게 전선이 노출된 부분이 닿게 되면은 이제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식 정도가 가능한 낮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도전율이라는 의미를 고유저항과 이제 그 고유저항이라는 걸 놔두고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얼핏 보면은 고유저항이 큰 것을 이게 잘못 생각하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안다고 그러면은 R이라는 이제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한테는 가장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낮아야지 전류를 잘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흔히 직류에서 말하는 ohm의 법칙, R은 I분의 V. R이 크면은 저항이 크면은 전류는 잘 흐르지가 않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 저항이 큰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전선에서는. 가능한 한 저항값이 낮은 게 좋은 거고, 어, 여기서 이제 고유 저항과의 반대는 도전율이고 도전율의 반대는 고유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역수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고, 도전율은 전기가 잘 흐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컨덕티비티라고 하고 G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ohm을 거꾸로 읽은 것과 같아요. 모라고 읽고 G는 R분의 1입니다. 그래서 도전율이 좋다라는 거는 저항이 낮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오늘 한 문제 더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8번.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된 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의 접지 공사는 옛날 같으면은 이제 삼정 접지 공사가 이제 맞는데, 지금은 이제 접지 공사가 이제 종별 접지 공사는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뭐 TN이나 TT나 저압계통의 TN이나 TT나 IT 계통도 있고, 그다음 계통 접지도 있고, 필해 접지도 있고, 공용이나 공통이나 접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 철거 접지 기준도 또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시 접지의 기준도 이제 우리가 IEEE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값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종별 접지를 선택할 의미는 없지만,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수정하지 않고 보안 문제를 넣지 않은 게, 그래도 고압 계기용 변성기 2차 측은 2차 측 전로는 접지 공사를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KEC 322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 계기형 변성기 2차 측 전로의 접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압 또는 특별 고압 계기형 변성기의 2차 측 전로에는 접지 공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버리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좀 알고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제가 금속관 피팅류에 대해서 한번 현장 사진을 가지고 설명해 주기로 했고, 전주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철탑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아마 업로드를 이것보다는 먼저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기능사들이 알아야 되는 수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를 요거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전기에서는 이 접지 공사만큼은 상당히 중요해요. 접지는 과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접지선은 굵으면 굵을수록 좋고, 하지만은 이런 굵기에 대한 기준도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가지고서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는 그런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이 기준보다 크면은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접지 같은 경우는 뭐 16스퀘어를 써야 된다, 뭐 얼마를 써야 된다, 뭐 240, 260 스퀘어짜리를 써야 된다, 120 스퀘어짜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설계값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거보다는 큰 거를 쓰라는 거예요. 모든 법이라는 거는 얘보다는 큰 거를 써라 라는 겁니다. 접지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서 최소 기준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요. 접지는 가능한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수변전 배전반에 설치되는 수변전 설비의 배전반에 설치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이제 말일 것 같은데, 이제 문제를 내는 것도 그렇고 옛날 문제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고압 계기형 변성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변류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변성기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기형 변성기들이라고 통칭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MOF, 우리가 이제 보통 VT나 CT를 한 박스에 놓는 걸 우리가 MOF라고 하고, V 값을 계측하고 I 값을, 전류 값을 계측하게 되면, V 전압, I 전류를 계측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력량을 계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터링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전 받았을 때 수전 요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전력량을 가지고서. 물론 한전의 원격으로 요즘은 리모트 메터링을 하기 때문에 뭐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뭐 그 전력량을 예전처럼 뭐 적고 그 값을 한전에서 확인하고 뭐
받아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자동으로 그냥 사용량을 가지고서 통보해서 수전 요금을 내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고압 계기용 변성기들인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PT, 포텐셜 트랜스포머, 계기용 변압기, 그 다음에 CT, 커런트 트랜스포머, 계기용 변류기 해갖고 1차의 큰 전압들을 우리가 2차의 낮은 전압 110V나 이제 5A 또는 1.5 그 2.5A, 1.5A 이 낮은 전류를 변성을 해서 우리가 메터링이나 릴레이용으로 쓰는 겁니다. 계전기용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께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요런 내용, 요게 뭔지는 좀 알고 수변전 설비가 뭐지? 배전반은 뭐지? 이게 생소할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 고압 계기용 변성기가 있고 또 투과압도 있어요. 예. 이런 변성기들은 뭐지?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설명하면은 변성기라고 붙어 있는 거는 높은 전압 전류를 낮은 전압, 우리가 계측이 가능하거나 그 릴레이를 작동할 수 있는 낮은 전압 전류로 변성해주는 일종의 이제 변압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잠깐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변압기도 승합용 변압기가 있고 강압용 변압기가 있어요. 승합용 변압기는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20kV를 1호사나 345로 승합시켜주는 변압기, 또는 1호사 변전소에서 345 변전소로 승합시켜주는 변압기를 우리가 승합 변압기라고 하는 거고, 강압은 그 반대인 거예요. 전압을 낮춰주는 거, 스텝 다운 시켜주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48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